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지난 발의 말갈 다수 맞는가 영상에 질문 주셨던 게 몇 개 있으세요? 그중 의미 깊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편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시고 와주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선 한 시청자님께서 이런 질문 주신 게 있으십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20만 명의 고구려인이 당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이 소수가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과 상관은 없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이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700년간 형성되어 온 고구려인이 20만 내외가 거의 다다 라는 전제가 성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만이 고구려인 숫자의 전부라는 전제가 성립할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반드시 그러했다라고 변하는 논리 점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제게 주셨어요. 사실 제가 감사하죠. 봐주셔서 정말 고개 숙여 시청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질문 유형들 나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 묶어보면요,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다수 지배는 정말 어려운가? 카르타고의 사례처럼, 카르타고가 이제 로마인들한테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카르타고인들이. 그런 것처럼 고려인 대부분도 원래 땅에서 다 사라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 등등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한두 분이 말씀 주신 건 아니고요. 비슷비슷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이것부터 정리를 제가 먼저 하려는 이유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인데요. 제가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주신 상황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가능했다와 실제 그 일이 있었다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수능시험 전날까지 제가 서울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끝까지 믿고 계셨어요. 근데 전 못 갔죠. 검사가 저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으니 징역 20년 해주십시오 하면 판사가 해줍니까? 그럼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능성 말고 실제 걔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시오. 검사가 그걸 못 가져오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무죄 판결이 나죠. 카르타고가 그랬으니 고구려도 그럴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카르타고가 그랬으니 고구려도 반드시 그랬다. 카르타고가 고구려의 증거다. 스파르타가 소수 지배했으니 발해도 반드시 그랬다. 스파르타가 발해의 증거다. 이건 성립을 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해의 말갈인 다수 고구려인 소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해는 말갈 다수 고구려 소수의 나라였다. 이 문장에서 이상함을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가 있어야 하죠. 가능성이라는 게 뭡니까? 가능성. 내가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저도 수많은 로또를 샀지만 한 번도 당첨이 되질 않았어요. 가능성이라는 건 그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린 반사적으로 가능성이라고 하면 그게 될 거다 라는 의미만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가능성만으로 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전 지금 로또로 떼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죠. 저 사람이 범인일 것 같다라는 가능성만으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없듯,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전혀 되질 못합니다. 주로 저에 대해서 반론 주셨던 내용들 상당수가 좀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뭐도 있었을 수 있지 않나요?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가능을 하죠. 무엇인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골드러쉬도 가능하고 패스트 창궐도 가능해요. 가능을 하죠. 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명제, 정답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토론보다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적용하면 좋은 얘기죠. 사실
원래 그렇긴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능성하고 실제 현실하고 잘 구분을 못해요. 이 인간의 뇌라는 것 자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거의 그 우리뇌의 본능적 잠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현실이 될 거라 믿고 덜컥덜컥 단톡방에서 고백도 하는 거고 로또도 사는 거고 비트코인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고 매우 증거에 기반해서 행해져야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경영적 의사결정, 학문적 이론의 정답 추구 확정 등등의 것들도 아주 많은 경우에 가능성만으로 그냥 정답 팍팍, 의사결정 팍팍 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허다합니다. 대개 실패하는 의사결정을 보면요. 그 이유가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 친구가 뭐뭐 사업해서 대박 쳤다. 그럼 나도 뭐뭐 하면 대박 칠 수 있다. 가능성이죠. 근데 가능성으로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의 실패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뭐 가능성 믿고 들어갔다가 정말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이에 대해서는 그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가능성만 믿고 무모하게 덤비지 말라는 타이슨 씨의 정말 삶이 녹아있는 생생한 조언이죠. 정답이라는 건 가능하다는 말로는 결코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발에 말갈 다수라는 주장을 하실 거면 주장을 하시는 분 본인 스스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를 가져오셔야 하지요. 용의자 감옥 보내려면 판사가 아니라 기소한 검사가 증거를 가져와야 하듯이 증거를 왜 판사가 가져와야 합니까? 기소한 검사가 가져와야죠. 가능성만으로 정답을 관철, 성립시키려는 움직임, 우린 그걸 오류라고 한다. 오류죠. 근데 이런 오류 많아요. 뭐 정책, 경영, 뭐 재판, 학문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제게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 옛날 시대에 그런 증거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무슨 통계 자료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건 약간 그 적반하장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 전개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 이 명제에는 다수, 소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수, 소수는 수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즉, 이건 수치적 명제, 비율적 명제, 인구 통계적 명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본인이 통계적 명제를 정답이라 주장을 할 거면 당연히 역시 본인이 통계적 증거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발해에 무슨 통계청이라도 있었냐고. 그거는 통계적 문장을 들고 오셔서 그걸 정답이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즉, 먼저 통계적 명제를 본인들이 주장하셨기에 그럼 그 명제를 증명할 통계적 근거를 궁금해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저에게 되려 왜 그런 무리한 걸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다면 그 무리라는 건 누가 먼저 시작을 한 걸까요? 이 시대에 무슨 통계자료 같은 게 있었겠는가라고 한다면 그럼 통계적 주장을 하질 말았어야죠. 제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왜 때려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때렸나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또 때리는 거예요. 때렸으니까 제가 왜 때렸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통계적 근거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 그건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통계적 주장을 하질 말았어야죠. 지금 이 이야기가 전혀 국수주의가 아닌 게 그 어떤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니 설사 발해가
고구려인이 소수였다고 한들 그렇게 치면 몽골 원나라는 그 대제국이 무슨 몽골인이 다 다수였나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몽골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요? 저는 대체 설사 고구려인이 소수였다고 치더라도 왜 발해 고구려를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원래 개창했던 그 순수 로마인이 그 로마 제국의 다수여서 이탈리아 역사라고 하는 겁니까? 로마 시민이 로마 제국 우리 이탈리아의 역사 이러면 그게 뭐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인이 제국에서 소수였으니까? 뭐 그런 논리면 원나라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다 그 나라 역사가 아니라고 공히 함께 주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 하나도 없거든요. 로마 시민이 로마를 우리 이탈리아의 역사라고 했다고 그게 국수주의입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국수주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해가 우리 역사는 아니냐는 이 논쟁 자체가 로마 제국, 원나라, 알렉산드로스 제국 세계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는 희한한 의견의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국수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 표준 정도만 하자. 즉 그냥 에브노멀한 상황을 노멀로 옮기자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비슷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나중에 뭐 당나라의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고구려인들이 활동을 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에 뭐 고구려인이 등장을 했다. 뭐 고구려인의 춤과 노래 내지는 뭐 여기저기서 이제 고구려인들이 나중에 뭐 활동을 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고구려인이라는 민족이 그 고구려가 망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비율적으로 다 나와서 뿔뿔이 전부 다 흩어진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좀 또 여러분들께서 주셨어요. 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실제 하는 뭔가가 나와야 하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했다가 아니라 고구려인이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들의 문학 작품이 있었다. 이건 팩트잖아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렇게 한번 보죠. 요즘도요. 우리나라에 와서 아우 삼겹살 맛있어요. 김치 최고예요. 이러는 외국분들 계시죠? 그 외국분들 중에는 뭐 명절날 특집 프로그램 나오셔서 원래 본인 나라의 전통 복장 입고 뭐 본인들 나라의 전통 노래를 우리한테도 들려주고 또 그 나라 옷 입으시고 뭐 아리랑도 부르고 뭐 이렇게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원래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고향의 같은 민족들이 전부 다 비율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의 노래나 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당나라 시대 때 신라 방에 당나라 사람이 가도 신라 사람들의 춤과 노래는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신라가 망해서 신라인들이 전부 다 원래 신라 땅을 비율적으로 모조리 다 떠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당나라에서 신라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시대가 기원 후 AD 600년대 중후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거리 이주는 기원전 BC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주는 꼭 그 나라 민족이 원래 땅을 비율적으로 모조리 다 떠나야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하나의 사례일지언정 그것이 원래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인들이 모조리 다 떠나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yes or no를 논하는 명제가 아닙니다. 비율을 논하는 명제예요. 다수 소수. 고구려인 중에 고구려 땅을 떠난 이주민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있었죠. yes.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다수 소수잖아요. 비율적 명제니까 전 지금 비율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고구려의 이주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여쭤봤던 게 아니고요. 우리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어떤 재판에서 별로 증거도 뭐 부족한 것 같은데 유죄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까? 야, 이건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죠. 이 말은 좀 증거도 부족한 것 같은데 유죄를 확정해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 주로 나오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유죄 추정의 원칙 같은 느낌. 오로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 발해는 말갈다수 고구려인 소수라는 정답을 단정해 버리는 재판에서는요, 심지어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면 역시 무죄가 나옵니다. 우리 재판에서. 또 그게 당연한 거고. 판결을 보세요. 뭐뭐뭐가 있었다 한들 그게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것이 되지 못하므로 블라블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이게 지금 과연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가? 소수, 다수, 수치적 주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수치적 근거가 제시가 안 되는 모순적 상황인데 제가 한번 수치적 사료를 뒤적여 보죠. 수서 한번 보시죠. 수서.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다. 음락마다 추장이 따로 있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모두 7종이 있다. 첫째는 송말부로서 고구려와 인접하였는데 정병이 수천 명으로 이렇게 했고 둘째는 백돌부로서 정병이 7천이다. 드디어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수치 지금 일단은 수천 플러스 7천이죠. 둘째까지.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들은 모두 정병이 3천에 불과한데 흑수부가 가장 건장하였다. 지금 셋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모두 정병이 3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입니까? 3부터 7까지는 5개가 3천이니까 15,000. 여기다가 이제 요거 7천 더하면 22,0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천인데 수천을 얼마로 보느냐? 한 5천 보냐? 좀 크게 써서 한 8천 써줍시다. 그러면 22,000 더하기 8천 하니까 총 3만이 되는 거예요. 말갈 7부 전병력 좀 크게 써줘서 3만, 대략 2.5만에서 3만 정도다. 그럼 말갈 7부 총 병력이 3만인데 근데요, 그 나중에 고구려가 구당서에 보면 쥐필산 전투 하나에서만 15만을 동원했다고 나와요. 구당서, 고려의 고연수, 고혜정이 고려와 말갈의 무리 15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안시성을 도왔다. 지금 고려와 말갈의 무리 15만 이렇게 나오죠. 즉 고려의 무리 플러스 말갈의 무리인데 말갈 7부 다 합쳐봐야 3만 이하였잖아요. 그럼 최대한 땡겨서 15만 중에 3만이 말갈이었다고 치죠. 그럼 나머지가 12만이잖아요. 이 문장은 고려의 무리 플러스 말갈의 무리 두 무리의 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무리가 말갈 최도수로 빼도 고구려의 무리가 12만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아까 수서랑 같이 해서 보면 즉 고려의 무리가 한방 전투에서만 지금 12만 이상을 동원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즉 수서와 구당서 두 정사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요거는 신당서도 똑같이 나와요. 고구려라는 무리는 전체 총병력도 아니고 한 번의 전투에서만 최소 12만 이상을 원샷에 동원할 수 있는 무리였다 라는 얘기죠. 여기 고려와 말갈의 무리, 즉 고려 무리 플러스 말갈 무리가 15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라는 무리, 고려라는 무리, 그렇죠? 그 무리라는 게 사람의 집단 아닙니까? 즉 고려, 고구려라고 불린 그 사람의 집단은 고구려라고 불린 그 무리는 그 사람의 집단은 한방 전투에서만 말갈이라는 무리, 말갈이라는 집단 전체 총병력 3만의 4배에 해당하는 숫자를 원샷에 동원할 수 있는 무리, 즉 사람의 집단이었다는 거죠. 고구려라고 불린 그 집단은 수서, 구당서, 신당서, 소위 가장 권위 있다는 24정사 기준 3개 사서로 도출한 결론이에요. 대체 뭘 근거로 아래 이
고구려 땅, 즉 발해 땅에서 말갈 인구가 압도적 최대 다수였다고 하는 것인가? 5대4 74 고려전, 발해는 그 땅과 산물이 고구려와 같다. 이거를 반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이 15만이라는 신구 당서의 숫자가 뻥이다. 그 다음에 2. 말갈 전체 병력 3만이라는 수서가 뻥이다. 3. 이게 지금 고려의 무리라고는 해도 그 안에 또 여러 다른 타민족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3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타민족이 섞여 있었어도 이 말갈이 최대 다수가 되긴 어렵죠. 그래봤자 15만 분의 3만이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다른 참고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 침공하면서 총 동원했던 병력이 113만. 수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 이 외에도 식량 나르는 사람은 이 2배였다고 나오니까 총 동원 인수는 약 340만 정도 되겠네요. 뭐 일단 113만이라고 보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수나라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113만을 동원했을까요? 그 정도 양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동원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야 심심한데 100만 대군이나 한번 동원해볼까?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이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은 정말 그 인류사의 기념비적인 대규모 원정입니다. 근현대 이전에 이런 대규모 인력 동원은 정말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그러한 대병력을 왜 동원했을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디 무슨 동네 마을이나 도시국가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말갈 병력 다 해서 3만이었잖아요. 그것도 7개부 합쳐서. 고구려 땅에 말갈인이 최대 다수 인구다 하면, 그렇다면 고구려 땅 전체에 이게 말갈이 최대 다수 인구니까 군인 숫자가 3, 4만, 끼케야 5만 정도라는 건데 6, 7만 이상이라고 하면 말갈이 지역 내 최대 다수 인구라는 게 이제 깨지게 되죠. 왜냐면 3만이니까 6만 넘어가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럼 끼케야 한 5만 이하 군인인데 그 정도 인구 밀도밖에 없는 지역을 그걸 잡겠다고 113만을 동원했다. 이 113만이라는 숫자가 사서에 나온 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13만 3,800명이고 200만이라 호언하였으며 식량 운반자는 이거의 2배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13만이 뻥튀기가 아니라 이거는 3,800명, 100단위까지 아주 정교하게 세알인 실병력이고 이걸 뻥튀기는 200만이라고 뻥튀기를 했다 이거죠. 군인 3에서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인구 지역을 잡으러 동원한 숫자가 이 정도다라. 이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이러실 수도 있긴 있어요. 뭐 5만 잡으려고 100만 동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까 나온 15만, 심지어는 수나라의 113만 이것조차도 죄다 뻥카였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병력을 부풀렸던 건 여러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뭐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든지 가능은 다 하죠. 예, 가능은 다 합니다. 죄다 다 뻥이다. 뻥뻥뻥. 근데 그렇다 쳐도 그게 죄다 뻥이라고 쳐도 그것이 고구려 발해 땅에서 말갈인이 최대 인구였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뻥인 거 하고 말갈 최대 인구가 입증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타설을 부정한다고 내 썰이 정답으로 짜잔하고 변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설은 타설이고 내 썰은 내 썰이죠. 내 썰 입증은 또 따로 해야 하는 거죠. 뭐 사서 죄다 다 부정하고 싶으면 사서에 발해가 말갈이었다는 것도 부정해야죠, 같이. 뭐 사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뷔페 메뉴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말갈인이 정말 다수 인구였나 하는 수치적 근거를 하나 뒤져봤지만 오히려 회의적인 결과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일단 우리가 하나 살펴봤습니다. 뭐 회의적인 게 아니라 거의 반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도 있고, 근데 또 부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을 하십니다. 인간은 설득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이제 그 수치적 증거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추국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유치국사에 대한 의문은 크게 이거였죠. 영충이라는 사람 개인 편지로 어떻게 모든 걸 확정하냐. 토인이 반드시 고구려인이라는 건 또 어떻게 단정하냐. 신당서엔 발해 땅이 5천리라고 나와 있는데 유치국사에는 2천리라고 나와 있으니 발해 땅 전체를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것도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이 3번, 즉 그 신당선 기준 발해 땅 5천리, 유치국사 2천리 40%밖에 인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틀린 얘기였어요. 40%가 아니고 16%죠. 사실 그 어이없게 잘못 말씀드린 건데 사방 2천리면 면적은 400만 제곱리가 되죠. 2천 곱하기 2천. 그리고 사방 5천리면 면적은 5천 곱하기 5천이니까 2,500만 제곱리가 되죠. 따라서 면적 비율은 2천리 대 5천리 40%가 아니라 400만 대 2,500만. 즉 면적으로 따지면 16%밖에 안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유치국사는 40%는커녕 16%, 신당서 기준 발해 전체 면적의 16%밖에 인지를 못하고 쓰여진 내용이라는 게 되는 거죠. 16% 가지고 어떻게 100%의 전체 인구 통계를 확정을 합니까? 그건 그냥 아주 극히 일부의 소지역인데 그 발해 전체를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신빙성이 이래저래 적었는데 그나마 신빙성이 몇 배는 더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충이 보낸 이 편지에는 진짜 더욱더 해괴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유치국사에 발해의 땅은 2천리이고 거기엔 주현과 관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현과 관역이 없다라고 유치국사에 발해 땅을 묘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현 관역이 없다. 즉 지방 관청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발해가 주 같은 지방 관청이 없는 나라였습니까? 우리 교과서 보면 발해 5경 15부 62주 두어서 지방을 다스렸다. 이건 교과서 보신 분은 다 기억나시는 내용 아니에요. 주 있잖아요. 지방 관청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딱딱 체계를 나누어 주, 관 조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없다 그래요? 유치국사는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체 지금 뭐 어딜 보고 쓰고 있는 건가, 이게? 발에 간 건 맞는가? 이처럼 그 면적도 16%밖에 안 되고 명백히 있는 발해의 지방 관청도 영충은 없다고 그러고 있고 해서 발해 간 게 맞다고 해도 그 발해에 상당히 그 꾸석탱이 오지를 좀 갔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 전체에서도 그러니까 관도 잘 안 짓고 거의 신경 안 쓰는 꾸석탱이 오지. 유치국사는 발해에 꾸석탱이 관청도 없는 16% 변두리 오지 지역만을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해서 혹시 말갈은 발해 전체에서 다 토탈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관청도 없는 오지에서 주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혹시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발해 말갈 다수 인구설 이게 무조건 틀렸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한테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뭐뭐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현재 근거로는 정답이 되긴 힘들다는 거예요. 틀렸다와 정답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달라요, 이 둘은.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로서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답이라는 시상대에서만 내려오라는 거죠. 다른 가설들하고 별반 차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공존하라는 겁니다. 어울렁 더울렁. 아니 정답은 하나여야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그러면? 정답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하죠. 온 세상이 하나의 정답만 추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갈인이 다수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말갈 다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아주 잘못된 판단 과정이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갈 다수 인구설 이거 자체보다는 그 이 설을 절대시해왔던 이 썰 주변의 그 환경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썰 자체보단 이 썰을 유일 절대적인 것으로 옹립하고 다른 말은 못하게 하려는 그 분위기, 다른 생각을 허용치 않으려는 그 풍토, 그런 것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사실 말씀드렸듯 가설이야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설 자체, 가설을 만들어 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말갈 다수설 그 자체보다 그것만을 유일 절대 정답으로 성을 쌓으려는 그 분위기, 그게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학문을 이야기하매 가설 말하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오로지 정답만 이야기해라, 딴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사실 이거는 그 진짜 학문의 학자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이라고 폄하만 할 게 아니라 가설은 학문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거의 필수적인 도구예요.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진리를 찾는 건 마치 드넓은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백사장에서 바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엄청난 넓은 백사장 모래를 한 알 한 알 다 뒤집어 보면서 뒤져나간다. 이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것보단 추론을 통해서 저 정도쯤 지역에서 내가 흘렸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서, 즉 가설을 세우고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거죠. 1도 학문을 하는 방법이고요. 2도 학문을 하는 역시 같은 방법이에요. 가설 만들지 마라, 소설 쓰냐, 이건 학문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가설을 가설이라고 밝히는 거죠. 추론입니다, 추정입니다, 가설입니다 이러면 돼요. 저도 가설을 많이 얘기하죠. 대신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제 애청자시면 진짜 지겹게 들었던 멘트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왜 하겠어요, 매번. 만일 발의 말갈 다수설도 정답이 아니라 가설입니다라는 정도로 위치 이동만 하시면 제가 더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비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하는 건 사실은 그 말갈 다수 인구설 이거 자체보다는 이게 정답이니까 다른 거는 하나도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썰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나 풍토, 절대 다른 생각을 불허하는 이 껍질, 사실 우리가 깨야 할 건 이 썰 자체가 아니라 이 껍질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이 썰을 한번 흔들어 본 겁니다. 왜 정론을 비판하냐? 내가 하는 학설이 한계라고 세상 학설이 그 한계만 존재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내가 하는 학설이 한계밖에 없으면 그거 하나만 부정하면 세상의 모든 학설을 다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 부정하는 그 이야기 역시 하나의 다른 학설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걸 몇 개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다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렸다 그런 거! 이러는 분들 분명 나올 텐데 저도 뭐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거나 그거나 저거나 이거나 다 가설이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말갈인이 고구려인에 포함된다는 뉘앙스이신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썰이 있다는 건데요. 그 실제로 사서에 고구려인 말갈인이 구분돼서 기재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고구려인과 말갈의 정체성은 엄연히 달랐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세세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약간 옳은 말씀이신데 조금 다른 프레임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가지예요. 1. 그러면 말갈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과연 그들끼리는 단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2. 말갈이라고 불린 그 모든 사람들은 과연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다 동일했을까? 말갈이라고 다 똑같았을까?
만약에요, 말갈이 최대 다수 종족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말갈들끼리도 쟤는 뭐야? 쟤가 뭔데 우리랑 쟤네랑 묶여? 이래 버리면 말갈인 말갈족 다수였다는 게 굉장히 허무한 문장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갈이란 집단이 다수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말갈이라고 제3자가 묶어만 놨을 뿐 말갈들끼리도 뭔데 쟤네 듣도 보도 못한 놈들 이래 버리면 이 말갈인이라고 묶어버린 이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갈이라는 단어는 제3자가 쟤들 말갈이다 이렇게 보고 기재한 거지. 정작 본인들이 우리는 다 같은 말갈이다. 우린 단일 종족 말갈.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는 기록은 없다는 거죠. 저기 저 말갈도 우리 말갈. 저기 저 먼데 있는 말갈이라 불린 이들 다 같은 우리 말갈. 5만 말갈은 다 단일 종족 말갈. 이렇게 스스로의 입으로 남긴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 아래의 문장을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굳이 정답으로 완성시키고 싶다면 말갈이라는 그 집단끼리는 다 동일 정체성이 있었냐 이 문제부터 클리어를 해야 해요. 즉 그걸 증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 못하면 이거는 아주 무의미한 문장이 되죠. 그럼 그냥 발해는 동양인이 최대 다수였다 이런 어이없고 허무한 문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의미 없죠 그런 얘기. 철학적 사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철학을 모든 학문의 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옛날 시대가 어떻게 요즘 같은 민족 구분 개념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요런 말씀 어떻게 그때 그런 게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 지난 영상에 공감하시는 뜻으로 말씀 주신 분도 계셨고 또 비난하시는 뜻으로 말씀 주신 분도 계셨는데 비난의 뜻으로 말씀 주신 건 대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 그런 옛날 당시에 민족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저를 비판할 게 아니고 애초에 이 문장을 비판해야죠. 애초에 저 문장, 저 주창이 민족 개념을 대전제로 깔고 있는 문장인데 말갈 민족, 고구려 민족을 나누는 게 이 문장, 이 주장이잖아요. 지난 영상은 오히려 이 주장이 정답이 되기 힘들다는 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민족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문장 역시 민족 구분에 기반한 문장이니까 기본 전제가 사라졌다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이 문장을 폐기 처분하고 토론을 종료하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철학 사유 아닙니까? 전제가 무너졌는데 명제가 어떻게 성립을 하겠어요? 이 문장이 민족 구분을 대전제로 깔고 구분해서 다수 소수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대전제로. 근데 민족 구분이 당시엔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전제가 이 문장에 깔고 있는 전제가 의미 없는 게 되잖아요. 제가 회사 인사 담당자하고 월급 100만 원 받을지 120만 원 받을지 토론을 하는데 기본 전제는 제가 이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직원도 아닌데 월급 20만 원 더 올려주쇼. 이게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일단 직원부터 되어야지. 그때 당시에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거라면 그냥 이 문장 폐기 처분하고 토론 종료 끝 하면 돼요. 제 입장에서는 가장 땡큐인 이야기죠. 일단은 그래도 폐기 처분하지 말고 살려서 이 두 미션에 대해 얘기가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말갈인들은 다 단일 정체성으로 고구려인과 똑같이 구분되고 인구도 최대 다수였다. 이것 하나만 존재하는 학설이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도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평생 한 개만 모든 학설, 한 개만 모든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맞냐 틀리냐 보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말갈 중에 흑수말갈, 얘네가 제일 특이하다고 많이 얘기되잖아요. 해서 말갈인도 다 같은 말갈이 아니라 흑수말갈 같은 숙신계 말갈과 예맥계 말갈 두 가지 말갈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또 물론 썰이지만
흑수 말갈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말갈 중 상당수는 고구려에 거의 귀부되거나 상당히 동화되어 있었다라는 설을 말씀하시는 학자분도 계십니다. 즉, 말갈이라고 다 똑같은 말갈이 아니었다라는 학설, 학자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즉, 이게 아니라 모든 말갈이 다 고구려랑 철저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현상도 있었다는 학자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갈 중에요, 백산 말갈이라고 불렸던 집단이 있어요. 그 수서에 보면 송말부의 동남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백두산하고 두만강 쪽 근처에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통 보죠. 그 고구려의 그 수도였던 국릉성이 대략 여기니까 그 백두산 두만강하고 거리가 멀지 않죠. 이런 쪽이니까. 반면에 흑수 말갈은 저 위쪽 흑룡강 대략 그쪽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만 따져도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 하고의 거리하고 이게 백이 고와의 거리하고 흑수 말갈하고의 거리하고 이 백이 흑하고의 거리하고 압도적으로 흑수 말갈하고의 거리가 훨씬 멀죠. 같은 말갈이라는 명칭으로 불려도 다른 말갈, 흑수 말갈보다 고구려의 구수도 지역하고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즉, 고구려인과 흑수 말갈인을 양쪽 끝으로 놓고 본다면 백산 말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다는 거죠. 혈통적으로도 라는 설도 있는 거예요. 거리로 보나 뭘로 보나 흑수 말갈보다는 고구려인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백산 말갈은 라는 거죠. 즉, 말갈이라고 다 같은 말갈이라고 퉁쳐버리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여러 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로 지칭이 묶였다고 그 단어 내의 모든 개체의 특징이 다 반드시 똑같고 그들은 하나의 단일 정체성밖에 없는 것인가? 그럼 동이족은 동쪽에 동이족이라는 같은 단어로 지칭되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단일 민족인가? 말이 안 되죠. 아직 발해에 대한 정보가 저 당나라 쪽 같은데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갈이라는 단어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발해가 말갈이라 통칭된 것이다. 말갈은 그냥 고구려 북쪽에 있던 숙신계 주민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건 말하자면 뭐 스칸디나비아계 프랑스인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관점들도 있어요. 이 외에도 고구려가 이제 일종의 다민족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이 있고 수많은 고구려가 복속시켰던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는데 그 고구려가 복속시킨 수많은 여러 부족들을 묶어서 말갈이라는 네이밍으로 통칭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 그 말갈인들이 우린 말갈이야라는 단일 정체성을 지닌 민족이 아니라 그냥 고구려인이 우리가 복속시킨 부족들이라고 묶어서 지칭할 때 사용했던 네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갈이 뭐 고유한 말갈이라는 민족명의 단어가 아니라 말갈 이꼴 그냥 우리가 복속시킨 부족, 말갈 복속 부족 이런 뜻이었다. 말갈은 그냥 복속 부족이라는 뜻이었다. 라는 썰인 거죠. 그 외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 유치국사 내용처럼 지방 관청도 없는 그런 그 각 정부 영향력에 좀 회색지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잘 호구조사 안 잡히는 사람들이나 유목이동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말갈로 통칭하는 단어의 적용 확장이 일어났다. 뭐 이런 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학설이고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다 들을 필요 없고 무조건 말갈 최대 인구, 말갈은 다 똑같은 말갈, 말갈은 단일 민족, 말갈족, 그리고 무조건 다 전부 공이 비고구려 의식만 투철했다. 이것만 유일한 정답이다. 이게 오히려 더 다른 학설, 학자, 학문 이론을 무시하는 얘기죠. 내 이론만 무조건 유일 정답이고 원론이다.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 저한테 왜 기성 학설 결과를
모조리 다 부정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전혀 맞지 않고 아주 황당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다 학자분들의 이야기, 학설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무조건적으로 말갈 다수 인구설 이것만 학설이고 이것만 학설이고 이것만 연구성과고 나머지는 다 학설도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거야말로 학문과 학설과 학자와 연구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내 얘기만 무조건 정답이다. 이거야말로 유일한 학설이다. 라는 것이야말로 더 수많은, 더 큰 무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무시는 누가 먼저 시전하는 겁니까? 이것만 무조건 유일 정답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타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학설들과 그 학설을 이야기하는 노력을 아예 인지도 못하는, 인지하려고 하지조차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무시 아닙니까? 이것만 정답으로 신봉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먼저 선무시한 거죠. 선빵 무시한 거죠. 말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할까 해요. 역시 하나의 학설로 이야기 드는 건데 이건 아예 반대 주장을 하는 건데요. 발해는 아예 반대로 고구려인이 다수였고 말갈인이 소수였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근데 이유를 따지기에 앞서 말갈 다수 인구다라는 주장은 해도 되고 고구려인 다수 인구다라는 주장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일단 그 이유도 궁금한데 일단 요거 고구려인 다수 말갈인 소수 이유가 뭐냐 한번 들어보죠. 구당서에 그 말갈의 위치가 비정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말갈은 숙신 땅이니 경사에서 동북 방향으로 6천여리 밖에 있다.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서쪽은 그리고 남쪽은 고구려와 경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당서 내용 위치적으로 말갈에 포인트가 3개죠. 경사에서 동북 6천리 밖, 경사 즉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동북 방향 6천리니까 장안에서 동북 2356km 지점에 말갈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다음은 동쪽은 바다에 이르고 즉 말갈 지역은 동쪽으로는 바다에 근접해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경계에 있다니까 고구려의 북쪽에 말갈이 위치했다 이거죠. 이걸 종합해 보면 말갈의 주 활동부대 발원지를 알 수가 있죠. 종합해 보면 이게 어디냐면요. 대략 이 정도예요. 장안 동북쪽 2300km 동북 방향이면서 바다도 접하면서 고구려 북쪽 등등. 그러니까 6천리 밖이라면 이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긴 좀 힘들거든요. 이쪽으로 더 내려오기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말갈의 기원이라는 음루도요. 부여 동북쪽 천열이 바다에 접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부여라면 만주 위쪽이니까. 이 지역이요 기본적으로 기후, 생활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즉 말갈의 발원지가 발원지 자체가 말갈은 사람이 많이 살지가 않는 지역이다. 그런데 거기서 퍼져나간 애들이 무슨 다수인구가 되냐 라는 거죠. 따라서 말갈이 전 고구려, 전 발의 그 넓은 영역에서 최대 다수 인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 이런 학설도 있는 거예요. 학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더 강한 얘기 해볼까요? 당서에 발해는 말갈이라는 얘기는 그럼 왜 나왔냐? 의문이 들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학설도 있어요. 당나라가 어마어마한 대군과 반복적인 원정을 통해 고구려를 겨우 멸망시켰으나 왕만 자리에서 몰아냈을 뿐 실제 구고구려 지역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해당 자리는 다시 구고구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되장악했다. 그게 우리가 발해라고 부르는 나라다. 즉 발해는 그냥 고구려의 부활이다. 왕 성씨만 바뀐 것일 뿐.
실제로 발해 왕이 자기를 뭐라고 지칭한 게 사료로 남아 있어요. 나 고려왕이다. 나 고구려왕이다. 이렇게 발해 왕이 스스로를 지칭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팩트 중에 하나인데 이건 또 철저하게 무시들 하죠. 외면하려고 하고 부각 안 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발해는 고구려의 부활이라고 봐야 한다. 라는 학설인 거예요. 근데 당으로서는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대비용, 대원종 뭐 한 거야 그럼? 이런 비난 여론 및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으니 발해는 고구려인이 되살린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인이 아닌 말갈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다라는 왜곡 언론 플레이를 펼친 거다. 그래서 사서에 그렇게 기록된 거다. 즉 당나라 정권이 본인들의 그 당 내부에서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왜곡 거짓 뉴스를 만든 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다라고 욕부터 시전하시겠지만 이 역시 학자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디 이상한 얘기를 호도하냐. 그런 말 하지도 마라. 이러시겠지만 저도 뭐 제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이런 말 할 게 100%니까 사실 이 썰들을 제가 알면서도 얘기 안 할까도 했는데요. 근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기존 학설에 대해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것, 내가 아는 학설 그것 하나만 유일 정답이라고 주장하며 그 어떤 의문과 그 어떤 다른 생각도 전혀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것, 어떤 게 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입니까? 과연 어떤 게 더 잘못된 행위일까요? 제가 좀 전에 소개드린 그런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쭉 좌판 늘어놓듯 소개만 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아니다 싶은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자꾸 시험 보던 것만 생각해서 정답 이외엔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물론 정답 맞추는 시험 강의 같은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 그 역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영상은 딴 데 가서 보세요. 제 영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답을 외우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과연 정답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소크라테스가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답, 그거 진짜 정답 맞아?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던 사람이었죠. 해서 소크라테스랑 대화하던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금방 이제 깨닫게 되죠.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소크라테스 본인도 늘 말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 제 방송도 그 정답 알려드리는 상식 전파 방송이 아니죠. 그것보단 이게 정말 정답이 맞나 혹은 여러 가지 정답 외에 다른 길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죠. 사마천도 사기 쓸 때 사실 나열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잘한 일, 잘못한 일, 저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자기 의견 다 쓰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썰들을 이게 새로운 정답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 주장을 하지 않아요. 소개를 할 뿐이죠. 주장과 소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왜 무턱대고 욕부터 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비주류고 비공인 아니냐, 정답 아닌 걸 왜 얘기하냐 또 이러겠지만 그렇게 치면 이거 그 동북구성 그렇게 치면 여기 1번이 예전에는 유일공인, 유일정론, 유일원론, 유일주류, 유일정답 이것만 얘기해라. 다른 건 얘기하지도 마라. 근데 지금은 교과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즉 정답이 바뀐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었겠어요, 교과서가. 새로운 의문을 가진 학자분들, 선생님들 노력하셔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예전 것만 연구 성과고 새로운 고민, 새로운 탐구 이런 거는 그러면 일절 연구가 아닌 겁니까? 이 우주를 고작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 그걸 절대적 영원 정답이다. 인간이 만든 정답은 자연이 만든 황금 같은 영원 불멸한 게 아니죠.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기성 물리학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납득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입자가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뿅 위치가 바뀌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 양자역학 하셨던 분들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우주를 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린 고작 인간인데. 인생엔 정답도 하나가 아니고 학설도 하나가 아니에요. 왜 학설을 부정하냐? 내가 아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나의 의문 제기하면 세상 모든 학설을 부정하는 듯한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세상엔 내가 모르는 수많은 학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왜 부정만 하냐라고 하시는데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세상이 긍정과 부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것의 개수가 늘어나면 아, 세상엔 긍정도 부정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욕먹은 거에 대한 저의 나름의 억울함을 한번 떠들어 봤고요. 이건 저한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심한 언어로 욕하시는 분들한테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말씀 주시는 분들, 건전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점 오해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워낙 댓글이 많아서요. 좋은 지적, 건전한 비판 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점 재삼 강조드립니다. 사실 뭐 그러는 너는 뭘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면 사실 저도 뭐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 다만 개인 방송이라는 게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드려야 할 말씀이 이런 말씀도 또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참 새겨봐야 할 말씀인데 현행 교과서를 보신다면 오히려 고구려인 말가림 다수 소수 같은 주장은 찾기 힘듭니다. 대조영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발해는 건국 이후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내세웠다 등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의견이 분분한 고대사일수록 팩트에 기반한 서술만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사교육 교과서 등에는 예전의 구닥다리 학설은 배제되고 최신 학설들로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발해사가 잘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역사로서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것 역시 그 예시입니다. 교과서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 진척과 병행하여 함께 많이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심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대부분의 교과서 집필진이나 역사 교사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댓글들을 보니 여러 사람들이 교과서나 학교 역사 교육에 너무 부정적 시각만 가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재 교육은 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었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 시각 역시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교과서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신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댓글을 남깁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북구성 그것도 사실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21세기 이후에서야 이 세 가지 안으로 바뀌었다 라는 건데 근데 그건 또 뒤집어서 보면 21세기 이후에는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관점을 뒤집어서 보면 그렇죠. 즉 교육도 교과서도 발전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례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분명히 함께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교육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해오셨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는 부분 역시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과거의 교육에 대한 것이지 현재의 교육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부터 적용하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에서 3분의 2년 정도의 1년 모두도 아니고 그 기간에 역사 전체를 다룹니다.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인 만큼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청하수님 방송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면을 볼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지식은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단에서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일정 분량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려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7개월 정도 만에 다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도 10개월입니다. 짧은 시간에 가르치려니 청하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퉁치는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몇 시간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사고형 수업을 간간히 배치하고 있고 플립 러닝 형식으로 기본적인 암기 역사는 영상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고 수업 시간엔 탐구형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심도 없고 동영상 안 봐서 사전 지식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께는 제가 굉장히 주제넘는 그런 교육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좀 많이 듭니다.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교육을 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점을 또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비판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 점이 부족했고 제가 과거에 교생 실습을 나간 게 05년인가 06년인가 그랬는데요. 그때도 가면서 정말 저 자신도 야 많이 변했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비해서 그때 교생 실습 나갔던 친구들끼리 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요새 진짜 많이 좋아졌다. 우리 때랑은 다른데 뭐 이런 거였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3, 14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더욱 큰 발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떠나 있고 제3자잖아요. 현장에서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게끔 하셨던 분들의 그 노력 역시도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고 응원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의 교육에 대한 멘트에 있어서 제가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지점은 제가 사용하는 교육자라는 단어는 지금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교육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이시라면 교육자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있으시다면 역시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사실 세상에 교육자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육자라는 의식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교육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게 학교, 학원만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근데 전 그렇게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이 사실은 교육자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부분 교육자입니다. 직장에서 만일 상사가 본인이 나는 교육자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그런 인식이 강하다면 부하, 상사 관계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정립이 될 수도 있겠죠. 학교 선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꼭 후배나 부하는 교육자가 될 수 없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후배나 부하가 선배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이라고 칭하는 거는 우리 모든 삶에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거지 그게 꼭 학교나 학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네 모든 삶의 터전을 지칭하는 겁니다. 역사 교육을 꼭 학교에서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친구가 되었건 후배, 동생이 되었건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칭하는 교육이 꼭 학교, 학원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사실은 나도 교육자다. 인생, 인간 간의 모든 관계를 교육적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람 관계라는 게 뭐든지 처음부터 짠하고 좋게 시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나도 그 사람을 좋은 파트너로 하나하나 한 걸음씩 서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인식. 사실 그게 교육이죠. 소통해 나가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거 그게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인간을 대하면 처음부터 100점짜리 인간을 만나겠다 이러지 말고 지금은 50점짜리 관계지만 100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이러면 관계를 이렇게 교육적 마인드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그냥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그 교육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흔히들 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야, 사람 그거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합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의 길은 예전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만일 혹시 사대에 지원해서 선생님의 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고등학생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이 믿음만은 변치 말고 가지고 계셔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즉 나도 교육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늘 삶을 살다 보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원래 하던 시리즈 연개소문 6편, 온달 2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